예, 최순실 씨가 오늘 아침 전격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백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지난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들어갈 생각이 없다 했다가 불과 뭐 며칠 사이에 뭐 귀국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당시에 저도 귀국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단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국민들은 계속 뭐 촛불을 들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사실 지금 거의 정부가 마비된 상태의 수준이잖아요. 예. 이제 더 이상 뭐 거기서 버텨봐야 실익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독일 검찰도 지금 최순실 씨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까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순실 씨가 뭐 건강상의 이유랑 시차 적응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처음 시작하고 27일 만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아무것도 나온 거 없었죠. 우스갯소리로 그 박스 드는데 불에 비친 거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도 없다고 해서 빈 박스 옮겼냐 막 이런 얘기가 비아냥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하루 동안 또 무슨 말을 맞추고 입맞춤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수사 방향은 최순실 씨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의혹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최소한 신병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신병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의 시간에 말미를 주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왜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주고 있다고 보이세요? 지금 최순실이 그 극비리에 귀국하는 모습도 그 승객들이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지금 보도가 나왔냐 하면은 검찰 직원들이 공항에 나가 있었다. 그래갖고 5명, 6명이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도 방금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어제에 아마 검찰 측 관계자가 최순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을 통해서 런던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는 검찰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지를 검찰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언론이 인터넷에 나온 언론이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공항에 검찰 직원들이 나가 있었고 검찰 직원들이 대동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 그러면 검찰은 소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법률적 전문이다 뭐라고 검찰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하죠. 어떻게 보면 영화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순실은 지금 모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아주 기분 나쁜 느낌까지 들 정도의 지금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이 의구심을 풀도록 명백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게 상당히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마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제 촛불 시위한 때 상당히 평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험난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빨리 국가 권력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병우 수석은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은. 그리고 그 우병우 수석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다른 일반 젊은 검사들이, 검찰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빨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번 수사 상황을 보면은 뭐 대개 좀 자진 출두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뭐 이렇게 잡아들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도 물론 지금 뭐 법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틀째 이어졌고, 물론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하루 또 말미를 주는 그런 형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조금 더 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청와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미 제출해서 낸 걸 검찰이 받아보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만 제출을 해서 검찰이 격앙돼서 오늘 또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진실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출발점이 지금 우리가 자꾸 최순실에 매몰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담화를 보면 본인 입으로 이메일을 뭔가 그 연설문 관련된 거를 최순실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먼저 설명돼야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이걸 보냈다. 네. 그 사실관계를 대통령이 알려주면 그러면 수사할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거든요. 예. 그거를 말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압수수색 과정이 지금 뭐 어쨌건 좀 그 안보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인데 검찰이 다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그 분들의 방, 그 다음에 전산실 정도만 확인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뭐 국가 기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럼 그런 국가 안보를 최순실 씨한테 보내주고 검찰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청와대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국민들이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부속실하고 그 대통령이 집무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면 관저라든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검찰이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비서관들이 있는 곳은 따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검찰이 들어가서 관련된 수석 비서관 집무실만 들어가서 뭐 관계없는 데는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니까요. 그것을 개방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거기서 증거 자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저는 최순실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도 아니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미 말을 맞춘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네. 실제로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도 지금 그 누구죠? 그 고영태라든가 이성환 이런 사람들 검찰 수사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 예를 연락해서 검찰 분위기 어떠냐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최순실 집사가 많다는 얘기가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빨리 가서요. 신분 확보를 해서 긴급 체포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그 많은 정황과 증인과 증거를 들이댔는데 그것을 영장을 신청할 만한 것도 검찰이 정리를 못한다. 네. 참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예. 이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딸인 정유라 씨 때문이에요. 이화여대 특혜 의혹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유라 씨는 같이 입국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제, 의혹 예.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청담동의 어느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서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결 처리됐다는 예. 문제. 그리고 이제 승마협회와 하여튼 그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사실상 당사자입니다. 네. 당연히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성인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뭐 청소년이라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뭐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인데요. 들어와서 당연히 딸도 들어와서 정유라도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화여대 뭐 특혜 의혹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그 의혹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네요. 예. 일단 첫 번째로 K스포츠재단, 미래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한 거의 800억 정도의 돈을 이제 출연을 받아서 본인이 설립한 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첫 번째잖아요. 이제 횡령하고 배임 의혹이고요. 일단 그리고 돈이 독일로 건너갔다면 첫 번째로 나온 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항상 페이퍼 컴퍼니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탈세입니다. 탈세 의혹 있죠. 거기다가 지금 국정에 개입해서 무언가 뭐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과정들도 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결국 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연설문이나 국가 기밀이나 뭐 안보에 관한 사항도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 역시 또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에 사실 어느 정도 하나만 규명이 돼도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의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영장을 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외에도 지금 사실 하루에 제가 언론 기사를 100개 이상 봐야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중에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걸 찾아라가 아니라 개입하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빠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죠. 네. 일단은 중국에 있는 차은택 씨까지 귀국을 하면 이제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빨라져야 될 텐데요. 그 검찰 수사는 갑자기 지금 빨라졌고요. 갑자기 뭐 압수수색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과는 나오지도 않고 결과는 지금 검찰의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초등 단계인 것 같은데 저는 중국에 있는 차은택과 최순실 상당히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통화를 하지 않았겠으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있을 때 상당히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지금 장관까지도 자기가 임명할 추천해서 임명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장관도 자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네. 명이란 말이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를 흔들어 놨던 사람이다. 문화계의 황태자다. 그리고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처럼 뭐 이 법률이라든가 치안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요. 그래서 바로 가깝습니다.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갑니다. 중국에. 검찰 수사대들이 빨리 급파해서 차은택도 빨리 잡아들여야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비행기를 모시지 말고요. 확실하게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네. 빨리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일단 뭐 조사보다 더 이상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순한 증언보다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이 증거를 놓쳐버리면 사실상 검찰이 기소하기도 어렵고 법원에서 판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업들을 현재 최순실과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어쩔 수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실 씨가 뭐 사실 독일에 가서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딸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또 말도 그다음에 있었죠. 예. 동물들도 이제 많은데 이 인원을 다 이제 관리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타이밍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조력하는 그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각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들에 보면 예.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닦아서 건네고 네. 그리고 윤전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슨 대통령을 모시듯이 옆에 의상실에서 의전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순간 좀 사라지셨었어요. 예. 네. 이 최순실 씨가 없어졌을 때 같이 사라져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최순실 씨를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들어와서 윤전추- 조사를 받았죠. 네, 그분들은. 예. 한 번은 받았고 예. 지금 윤전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표를 내지 않은 상황인데 청와대 출근 안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독일에 같이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부와 뭐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아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고 검찰에서도 그 발을 맞춰서 간다라고밖에 국민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눈높이하고 지금 너무 안 맞는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 수석들의 일괄 사퇴를 빨리 매듭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예. 빨리 매듭짓고 지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최순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최고 건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없어져야 사퇴를 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각도 총사퇴를 해서요. 현재의 내각 총사퇴를 해도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런 공분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내각이 사퇴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장관들 특히 이제 지금 밝혀진 최순실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네. 관계에 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관계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년 반 동안에 실질적인 그 권력을 행사했고 특히 인사에도 많이 관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순실의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숨겨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드러난 사람뿐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빨리 속아내야죠. 속아내려면은 국무총리가 바뀌고 각 부처 장관이 바뀌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요직에 있는 수석들이 바뀌어야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어제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정치권하고 현재의 뭐 정당 관계자라든가 특히 여당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최순실 씨에게도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핵심 최측근 인사가 이제 3명이 꼽히는 게 고영태 씨 그리고 이성환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차은택 씨가 있었죠. 차은택 씨는 지금 중국에 있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이분들과 어떤 대질 신문도 이루어질까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되게 된 게 고영태 씨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걸 참 좋아한다. 예. 그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원정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봉건 시대나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 네. 거잖아요. 지금 일단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 금전적인 문제건 뭔가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 고영태 씨가 지금 2박 3일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귀가를 안 시키고 2박 3일 동안 합숙해서 거의 사실상 예.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고영태 씨 입에서 굉장히 많은 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성한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지금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가지고 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왔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순실 씨의 입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세계일보 인터뷰 내용 보면 그냥 다 모른다잖아요. 네. 다 모른다. 그러면 이쪽은 모른다라고 하고 여기는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질신문을 해야겠죠. 예. 그 대질신문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중간에 검찰이 어느 정도 이 지금 고영태나 이성환이 하는 얘기에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물증 없이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면 대질신문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대질신문 전에 앞서서 어떻게든 이 수사에 뭔가 이 지금 고영태 씨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그 수사가 좀 진행된 지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좀 실적이 좀 부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더 좀 이렇게 좀 수사가 아직은 뭐 초기 단계 내지는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 좀 과거로 돌아서 기억을 해보시면 예. 최초 이 사건에 형사 8부가 이제 관여를 했죠. 그때 검사 2명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 지금 검사 2명이 살 수 있는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를 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예. 예. 그렇게 해서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5명으로 늘었습니다. 5명으로 늘었다가 그래도 이건 특수부가 해야지 왜 형사부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특수부 검사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태블릿 PC가 나오니까 이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 기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 그 전에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초기라는 건 수사특별본부가 생기고 나서 지금 수사 초기인 건데 그 전에 너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인 겁니다. 네. 이 조사 대상자 중에 궁금한 게요.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자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그 경선을 할 때, 네. 이제 이명박 후보 측의 캠프에서의 사실상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일을 갖고 예. 상대편을 공격해야 되니까요. 예. 조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두원 전 의원이고 실질적으로 MB 측의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예, 뭐 최순실이라든가 최태민이라든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번에 이 태블릿 PC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정윤회다. 네. 이렇게 나중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윤회와 최순실 관계도 일반적인 우리 상식선에 입각한 부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나중에 또 정윤회 결혼을 한 다음에 또 정윤회가 그 박근혜 대통령 전에 예. 그 후보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만뒀죠. 예. 그러면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예. 이혼을 하고 최근에 뭐 정윤회는 어디 뭐 강원도 어디 살고 있는데 뭐 자기 명의의 땅을 또 뭐 사인을 해줘갖고 뺏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이 권력에 전번에 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권력에 아주 추잡하고 추악한 저는 과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이 정도의 추잡하고 추악한 권력의 내면 사건이 있었을까? 네. 오히려 그때는 왕이 있어도 신하들이 재상들이 다 견제를 하고 상당히 당파갈이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결정됐고 특히 이 왕의 모든 부분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관이. 근데 지금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과연 그러한 조선시대 이조시대라든가 뭐 고려시대 때 있었던 것보다 더 추악한 권력의 추악한 면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순실의 개인적 관계, 뭐 고영태도 마찬가지고요, 정윤회도 마찬가지고 드러나는 사람들 면모들 자체가 그러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다 어이가 없어하는 것이죠.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2014년도 네.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 이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중심에는 이제 정윤회 씨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전면에 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윤회 씨 그림자가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어른어른 되고 네. 거론도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윤회 씨가 이 최순실 씨 관련된 이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정윤회 씨도
그때 뭐 비선 실세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고 2014년도에도 어쨌건 검찰에서는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다 드러났지만 계속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사에서도 이게 사실 정윤회 씨한테까지 미칠지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윤회 씨도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건 개인적인 이제 추측인데요. 네. 그런 상황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참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윤회 씨가 문제가 됐을 때 변호하셨던 변호사분이 지금 이번에 최순실 씨 변호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다 승진해서 이번에 수사팀 특별수사본부에 다 순회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검찰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뭐 현실적으로 불발이 됐고요. 오늘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뭐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찰의 그냥 액션 정도만 네. 하고 있다라는 액션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러고 있기 청와대도 뭐 경호원들도 있고 물리력이 있으니까 때문에. 쉽지는 않지 뭐, 쉽지 않습니까? 않죠. 예. 물리력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일반 압수수색이랑 좀 다르죠. 뭐 공무상 그는 이제 공무상의 부분은 그쪽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다. 관계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이메일이 그 문제죠. 결국은 이 청와대 같은 건 방어벽이 더 철저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핸드폰 전화하는 것까지도 예를 들면 체크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메일로 바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그 연설문이라든가 주요한 국정 자료들이 넘어갔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청와대에서 관련 수석 비서관들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막고 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것도 빼돌리라 그런 거 아니냐, 없애려는 거 아니냐. 나중에 법원에 어떤 그 증거 자료라든가 불충분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전에도 그 누구죠? 어제 그 연설기석 비서관 네. 예, 조인 조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는 사실상 그냥 아무런 거 없다. 나는 그냥 쓰기만 했다. 예. 누구한테 넘겨줬냐? 그 언론인이 질문하니까 부속실에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네. 정호성 실장한테 넘어간 예.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 혐의가 짙은 사람은 정호성 실장입니다. 예. 그럼 정호성 실장이 그걸 어떻게 넘겨줬는지, 진짜 넘겨줬는지, 아니면 누굴 또 시켜서 넘겨줬는지. 하여튼간 이 부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고 이것이 여러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상 누설죄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네. 이것은 당연히 검찰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맡고 있으면 스스로 자진해서 그럼 검찰로 나가든지 들고 자료를 나가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력으로 뭐 검찰에 들어가서 뭐 압수수색을 쓰는 방법 자체는 없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결국 못했잖아요.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못했고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례를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건국 이래 최악의 사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 지금 이게 누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를 지금 막 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거의 우롱한 수준의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례에 따라서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태 자체가 전례가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검찰의 압수수색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연설문이랑 홍보문건 같은 거는 지금 최순실 씨한테 과거 인연을 통해서 보내서 좀 의논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내는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시켜서 이거를 저 최순실 씨한테 보냈다. 그걸 선제적으로 얘기하셔야 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뭐 거국 내각이니 뭐 내각 총사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후속 얘기고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고해성사가 있기 전에는 뭘 해도 지금 이 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럼 검찰한테 최소한 열어서 확인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례를 따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